이러한 상황에서 이진관 부장 역시 이진관 부장이요. 역시 이렇게 변호인이 딴짓하니까 이진관 부장이 촥 갈무리를 타죠. 오늘은 박성재 내란주의무 종사 공판 기일이고요. 재판부는 누구냐? 바로 이진관 부장. 이진관 부장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런 판사죠. 우선 박성재가 피고인이고 이 해강에 있는 변호인들은 전관입니다. 전관. 재판장을 하다가 변호사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증인은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 배상업 출입국 본부장 이렇게 2명의 증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기자가 오전에 7명이 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끝날 때쯤 2명이 남았어요. 그리고 오후 재판에서도 몇 명 들어왔다가 2명이 왔는데 누가 있었느냐? 저랑 친하게 지내고 있는 오마이뉴스의 김정훈 선배 한 분 계시고 다른 어떤 기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리고 일반 방청객 1명, 강지호 1명 이렇게 4명이서 들었습니다. 4명에서 오늘 충격적인 장면을 제가 목격하게 되는데요. 어떤 장면이냐? 승재현 씨가 오늘 박성재에게 상당히 불리한 진술을 많이 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서 박성재와 승재현이 이야기 나누면서 같이 중앙지법을 나갑니다. 원래 피고인과 증인은 이렇게 만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재판이 다 오전에 재판이 끝나고 나서 중앙지법에 나오고 있는데 박성재랑 승재현이랑 이렇게 막 토닥토닥 하더라고. 박성재가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건 뭘까요? 승재현이 아직 말하지 못한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깊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추측의 영역이야. 그래, 몇 년간 같이 일했었던 직장 상사 인사할 수 있지. 그런데 재판 중인 걸 너무나도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우선 그러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냥 본격적으로 재판 이제 리뷰 들어갈 건데 이거는 내란 재판이기 때문에 중계 재판이 이루어졌고 송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이 나왔습니다. 인권국장은 어떤 일을 하냐? 법무부에서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총괄하는 부서이고요. 5개의 과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박성재를 도우는 보좌 역할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실국장에 해당이 되고요. 내란 당일날 어떤 일을 했느냐? 피해자 인권 보고 대회라는 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대구에서 상당히 중요한 대회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장관급이 와야 되는데 장관은 국회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고 차관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정이 전부 다 끝나고 회식을 하고요. 집에 돌아와서 막 샤워를 하고 있는데 아내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여보, 계엄이래. 깜짝 놀라가지고 언론사를 보니까 진짜 계엄인 거예요. 당시에 막 초등학교 시절에 막 탱크 지나고 했었던 것들이 기억이 새록새록 났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윤석열의 담화문을 보는데 AI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거 페이크야. 이거 AI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하면서 상당히 기계적인 말투로 범죄자 집단 소굴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잡소리, 쓸데없는 소리, 미친 소리 하겠어? 이거 AI야. 언론사를 보면서도 이거 AI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계엄에 대해 가지고 위법 위헌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담화문에서도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포고령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정치활동을 그만다는 내용을 딱 보고 이거는 100% 위헌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이런 생각을 가진 와중에
법무부 기조실장이 야 우리 모여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해서 참석을 하겠다고 밝혔대요. 근데 이 사람은 고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고민이야? 가족을 둔 입장에서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이거 출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비상계엄인데 내가 이거 출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나 위험할 수도 있는데 나 이거 못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진관 부장 이거 물어봐요. 왜 못 돌아올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생명을 담보할 수 없고 잘못된 것에 대해 가지고 막으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법무부의 실국장으로서 갔어.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위법일 수도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이걸 막아야 되는 상황도 올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위험해지고 나의 가족들이 위험해지잖아요. 그래서 갈까 말까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는 공직자로서 가야겠다라고 굳은 다짐을 한 다음에 출발을 했고요. 실제로 내가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뭐가 있었느냐?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웠다고 합니다. 원래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안 채워놓는 습성이 있다라고 해요. 이 승재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계엄을 막다가 도망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자동차에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22시 50분경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간부회의는 11시 30분경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차례대로 간부들이 도착을 했고 당시에 박성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해야 할 기준이 되는 법령이나 매뉴얼이 있냐라고 물어봐요. 야, 우리 법무부 해야 될 법령이랑 매뉴얼 뭐가 있어? 당시에 비상기획관이 없어가지고 아무도 대답을 잘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엄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은 있는데요. 누가 있느냐? 국제법무장이 이거 교수님들한테 한번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봤지만 박성재는 무시를 했고요. 그리고 증인 같은 경우에도 이거 포고령을 보니까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박성재가 비상계엄이 위법적이다라는 것을 인지했지만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박성재는 그동안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제가요 너무 정황이 없고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윤석열이 했었던 내란이 위법적인 걸 제가 판단을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 이 증인이 말하는 건 뭐예요? 거기에 있었던 실국장들도 윤석열의 담화문과 포고령을 보면서 이거 잘못됐다는 걸 인지를 했어. 그래서 박성재에게 물어봤다라는 거. 이거 저희 검토해야 됩니다. 이거 위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성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이 거짓말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인식 못했다라는 건 사실은 거짓말이다 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신용의 교정본부장이 늦게 들어온 거야. 늦게 들어와가지고 박성재에게 준비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해요? 신용의 교정본부장은 늦게 들어와서 박성재에게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보고했다. 같이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늦게 도착했었던 교정본부장이 이 회의실에 들어오자마자 박성재에게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박성재가 신용에게 이미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가 이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행된 결과가 뭐냐? 우리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하지만 그 이후의 상황을 보면 되는 거죠. 그 이후의 상황이 뭐예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교정본부에서는 수용인원 3,500명을 확보하라는 등 실제로 대비문건을 작성했다라는 정황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치소에 있는 죄인들을 왜 내보낼까요? 수용인원을 왜 확보할까요? 3,500명. 전시 상황에서는요 잡범들 있죠. 막 도둑질하고 잡범들, 막 분유 훔치고 이런 분들 다 수용인원에서 빼줍니다. 사면해줘요. 왜 사면해줘요? 전쟁 시에, 계엄 시에 내 말을 안 듣는 놈들, 이분뉴스 강지호, 이분뉴스 김대호 같은 애들 감옥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아마 계엄이 성공했다라고 하면 이분 뉴스도 아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출입국 본부장 배상업에게는 뭐라고 하냐, 야, 외국인 보호소 등 사고 나지 않게 관리 잘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승재현 법무부 인권국장의 진술이 마무리가 돼요. 사실 오늘 재판에서 중요한 인물은 누구냐, 바로 배상업 출입국 본부장입니다. 이 배상업 출입국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떤 진술을 했었느냐, 23시경에 박성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지금 비상 상황이야, 너 오고 있냐, 빨리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켜라. 이 사람이 전체적으로 그 막 인천공항이라든지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출입국을 막는 사람이, 난민 받아주고 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전체적인 관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차규근 의원 아세요? 조국혁신당 의원인데 그분이 출입국 본부장에 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후임으로 배상업 씨가 한 거죠. 이 사람이에게 계엄이 일어난 이후에 박성재가 출국 금지팀 대기시켜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논란이 됐었던 건 뭐냐면, 특수본 1차 조사 때는 말하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배상업이. 하지만 특수본 2회차, 3회차 때는 대기시키라는 지시가 있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계엄사로부터 출국금지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출국금지팀을 대기시켜라는 취지의 말이 있었다라고요. 이에 대해 가지고 변호인들이 계속 따지는 거예요. 너 출입국 본부장 배상업, 왜 1차 때는 이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2차 때 말한 거야? 너 박성재한테 악의를 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증인과 변호인이 계속 기싸움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배상업이라는 사람이 계엄이 끝난 이후에 12월 9일날 국회에서 법사위에 출석을 해가지고 윤석열에 대한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적으로 답변을 해요. 이에 대해 가지고 당시에 박성재는 여러분 탄핵 소추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탄핵 재판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그 직무가 정지되었어. 한 4개월 동안. 그 이후에 장관으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복귀해서 첫 마디가 뭐였냐, 출국금지 업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출국금지 사실을 국회에서 답변했냐라고 질책을 한 거예요. 너 잘못한 거 아니야? 너 그리고 야당과 결탁했지. 내가 너 딱 관상 보니까, 너 딱 내가 보니까 너 야당이랑 결탁했어, 민주당이랑 결탁했어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누가? 박성재가 배상업에게 민주당이랑 결탁해서 너 그딴 짓 한 거지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배상업 씨는 여러분들 상남자예요. 처음에는 제가 여기 작성 지금 돼 있나 모르겠는데 지웠구나, 약간 건방지다라고 내가 썼어요. 재판을 봤는데. 왜 그러냐면 의자를 이렇게 딱 등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대답도 되게 상남자야. 예를 들면 뭐 박성재가 그랬는데요, 약간 이런 느낌, 약간 건방진 느낌이 있어. 근데 오늘 재판 보니까 박성재와는 상당히 상극이었던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대구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되게 열받는 상황이지. 왜 그러냐면 그 말하는 행동이라든지 출신이라든지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그 임명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성향 자체가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 가깝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박성재가 오자마자 이렇게 질책을 당하니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바로 사직서 던집니다. 바로 사직서 던져요. 그래서 25년 5월 2일에 사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느냐, 원칙이긴 한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 게, 통상적일 때는 이 사실을 공개하면 안 되는데 통상적이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당시에 국수본에서 그 윤석열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상업이 받아들여 가지고 윤석열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시켜요. 과거에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다 출국 금지 시켰거든요. 그거 다 언론에 다 공개됐어. 근데 과연 조국 대표보다 윤석열이 더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간 통상적인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개했다라고
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진관 부장 역시 이진관 부장이에요. 역시 이렇게 변호인이 딴짓하니까 이진관 부장이 촥 갈무리를 타죠. 초반에는 계엄이 문제된 상황에서 실제로 출국 금지 조치가 없었으니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진술하지 않았다. 또한 사직 등 상황으로 정리하고 계엄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사실대로 밝힌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아니 처음에는 이 출국 금지를 지시를 내렸지만 박성재가 사실상 출국 금지가 실행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배상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안 중요하겠는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조사 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사직하고 내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런저런 뉴스를 막 보니까 이 내용 중요한 거다. 그래서 출국 금지 요청을 한 거에 대해 가지고 말하게 된 겁니다. 이거를 이진관 부장이 쫙 갈무리를 타줘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끄덕끄덕 그런 거죠. 역시나 이진관 부장이 상당히 소송 지휘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부 간부회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검찰국 소속 과장 3명이 참석하게 됩니다. 당시에 검찰국에서 실국장이 안 나와요. 없었습니다. 박성재가 뭐라고 지시를 내리냐? 합수부의 검사 파견하라고 지시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주장이 또 뒷받침해 주냐면 오늘 승재현이 나왔잖아요. 승재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합수부가 있을 텐데 합수부 관련해가지고 이러한 지시가 있었다라고 승재현도 이야기를 합니다. 합수부 관련돼서 이야기를 들었다. 근데 변호인 측은 이 합수부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해요. 왜 부인을 할까요? 당시에는 이 합수부 계엄사 쪽에서 합수부와 관련돼 가지고 지원 요청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박성재가 주도적으로 나서 가지고 합수부 구성에 대해 가지고 검토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요? 첫 번째, 포고령, 담화문 등에서 발견되었었던 위헌, 위법적인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1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 국회의원들 포함이죠. 또한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을 시 처단한다. 이런 내용을 보면 다 위법 위헌적이에요. 뭔가 내가 계엄 상황에서 만약에 명령을 불복종하면 사살한다 이딴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재판 받아야지 정상적인 국가예요. 계엄 상황에서도. 그렇다고 하면 이 계엄이 통용되려면 어떻게 해야죠, 여러분들? 절차가 합법적이어야 되고 전쟁이 일어났거나 한 지역에서 뭔가 진짜 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주체할 수가 없다던가 이러한 상황이 있어야 되고요. 심지어 이러한 상황에서도 갑자기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절차대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요, 상황도 위법적이고요, 절차도 위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 하에 있더라고 하더라도 박성재가 합수부와 관련된 지시를 내렸다라고 하면 박성재도 위헌 위법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박성재는 누굽니까? 법 전문가예요. 그런데 일반인 강지호도 아는 포고령의 위헌 위법적인 내용을 박성재가 모른다? 코미디죠. 그렇기 때문에 박성재가 합수부 지시 내린 것은 박성재 자체가 위헌 위법적, 그러니까 내란 주요 임무 종사를 했다라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 측은 신빙성을 계속 깎아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합수부의 검사 파견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증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 12.12 전두환 사태 등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사용했다. 합수부란 이야기를 들었다. 참 오랜만에 듣는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명확하게 기억을 한다. 평소에 잘 쓰지도 않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에서 사용돼서 명확히 정확히 인식을 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내 말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니야, 나 정확하게 기억해. 합수부라는 내용 내가 역사책에서만 배웠어. 내가 과거에 살았을 때 덜덜덜덜 떨면서 들었던 합수부가 있었어. 근데 그거를 박성재가 이야기한 걸 내 기록 톡톡히 들었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재판에서 오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재판을 보면서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사실 이분 뉴스 같은 경우에도 대호도 그렇고 저도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일어나. 근데 너무 그 한편에서 돌을 그냥 무수하게 막고 있어요. 한쪽 편에서. 사실 내부 갈등과 관련돼서 이분 뉴스는 다루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안 다룰래 안 다룰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안 다루고 싶냐? 다루곤 있지만 바로 이 내란 재판이기 때문에 지금 내란범들이 제대로 단죄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우 내란 재판 보니까 뭐 윤석열이 무기 나오고 뭐 한덕수 23년 나오고 잘 나왔네. 뭐 이 내란 마무리 됐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정신 챙기세요. 정신 진짜 챙기셔야 됩니다. 아직 내란이 안 끝났어요. 내란이 언제 끝나는 거냐? 대법 끝나야 돼요. 지기현 부장이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줬지만 여러분들 그 판결문을 읽어보잖아요. 속 뒤집어져요. 이 김건희는 1년 8개월이야. 아직 내란 세력들과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이 상황에서 내가 공천 한 번 더 받아야 되냐? 내가 아는 사람이 지선해서 당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나는 공천에서 내가 또 공천이 되겠다. 내 힘을 길러 가지고 그 이후에 나는 대통령도 바라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의원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 그거는 현명한 게 아닙니다. 시민들은 다 알아요. 교육열도 높고요. 지식 수준도 높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이 알아서 걸러주고 알아서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오늘 재판 리뷰는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